자, 3번 현행범 체포입니다. 자, 의의 보시면 자, 현행범, 준현행범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긴급체포와 더불어서 영장주의 예외가 됩니다. 영장주의 예외는 뒤에서 따로 배울 겁니다. 자, 그 밑에 범위를 볼게요. 자, 첫 번째 현행범이죠. 자, 현행범은 자, 조문봅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그쵸? 실행 동그라미. 그리고 실행 직후이자도 현행범이 됩니다. 직후 동그라미. 됐어요? 자, 됐고. 자, 밑에 판례 보면 여기 직후인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직후인자. 이 직후인자는 이제 개정되기 전에 옛날 법조문이고 이제 오늘날의 한글 다 순화되어서 이제 한글로 썼죠. 그렇죠? 개정되어서 직후로 이렇게 정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직후인자라 하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보았을 때 판단할 것이냐 라는 거죠. 빨간색으로 체포하는 자입니다. 동그라미. 당연하죠. 골목길에서 어떤 친구가 자전거를 훔쳐가고 있어요. 저놈 도둑놈이네. 판단해서 그럼 잡아야 되겠죠. 그때 현행범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한다고요? 그래, 체포하는 자 입장에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출도 되었었는데 자, CF 하시고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 아니고요. 뭐 법관에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자, X 오로지 체포하는 자 입장에서 보고 판단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한 문제입니다. 자, 이 판례 별표 치시고 자, 직후라고 여기서 종료한 직후라 하는 것은 자, 그 밑에 끝마친 순간 또는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말이죠. 그렇죠? 시간적 장소적으로 보았을 때 이걸 한마디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 요 밑에 보면 OX8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실행 직후라고 나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현행범이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여기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지만 현행범으로 볼 수가 있다. 그쵸? 제가 말씀드렸잖아.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훔쳐가는 도둑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처럼 여기 죄증이 명백히 존재해야 된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시험은 여기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체포하는 자 색깔 칠하시고 자, 그 밑에 판례 보죠. 자,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연행했다는 거죠. 강제로 세모 쳐보세요. 이것은 현행범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를 체포를 면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된다. 우리 형법 시간에 많이 나온 판례죠. 자, 쉬운 판례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판례 1번입니다. 1번 출제가 많이 됐죠. 1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자, 피고인이 이 성동구에 있는 무학여고 앞길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발로 걷어차고 그와 싸우는 범행을 한 지 겨우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10분 동그라미. 그리고 그 장소 또한 범행 현장에 인접한 학교 운동장이었다. 운동장 동그라미. 그쵸? 자, 보다 보니까 올라가 보시면 여기 시간적 장소 근접성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10분밖에 되지 않았고 또 학교 운동장은 학교 앞길과 운동장은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경찰관이 이 친구를 체포한 것은 현행범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현행범 체포가 되었다.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목욕탕 탈의실이죠.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구타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경찰 불렀다는 겁니다. 경찰에 도착했을 때 이 친구는 자, 목욕탕 탈의실 의자에 앉아 있다 그랬죠. 자, 탈의실 의자, 탈의실 동그라미 치시고
그쵸? 탈의실과 탈의실 의자는 몇 미터도 안 되죠. 한 1, 2미터밖에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시간적 장소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자, 현행범이 되지 않는 거 볼게요. 자,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싸움이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 세무치시고. 그렇죠? 이것은 이러한 상황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는 거고. 자, 2번도 보시게 되면 40분 이상이 경과했어요. 세무치시고 이것도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 자, 3번도 마찬가지죠. 40분 정도가 지났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교장실에서 칼부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디가 있었어요? 교장실이 아닌 사무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없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요 2번 같은 경우는 작년도 승진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현행범은 끝났고요. 준현행범 볼게요. 준현행범은 현행범에 준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항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 용어 정리가 좀 있었어요. 자, 1, 2, 3, 4를 묶어보세요. 어떤 친구인지 볼까요? 검은 펜 들이시고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당하고 있을 때. 그쵸? 우리 영화에도 많이 보지? 드라마에도 많이 보자. 도둑놈 잡아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추적 동그라미. 그 다음 작물이라든지 흉기,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소지 동그라미. 자, 신체나 의복류의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이 있어요. 뚜렷한 흔적 동그라미. 그쵸? 뭐 피가 묻었다든지, 뭐 옷이 찢어졌다든지. 자, 누구냐고 묻는데 도망갑니다. 그냥 단순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냐고 물어요. 근데 튄다는 거지. 그쵸? 그랬을 때 현행범으로 준해서 체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법조문이 아니고 여기서는 판례입니다. 판례 별표 치시고. 자, 보세요. 자,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차량이 도주했다는 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 상태를 보아서 아하, 이거 사고 차량이구나. 이렇게. 그쵸? 여기 사고 차량이구나. 이렇게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다는 거죠. 현행범 체포했는데 현행범은 아니고 준현행범이죠. 준현행범인데 1호, 2호, 3호, 4호 중에서 몇 호가 되는 겁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요. 준현행범은 맞아요. 맞는데 몇 호냐고. 자, 보세요. 차량이 지금 파손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1호는 아니고요. 4호도 아니죠. 문제는 2번이냐 3번이냐 이 뜻인데 차량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3번 보시게 되면 신체나 의복류에 뚜렷한 흔적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차량에 지금 파손되었으니까 흔적이 있잖아. 그래서 3호로 가야 된다 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차량에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지했다는 거야. 우리 형법 강론 시간에 가보면 차량을 운전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휴대라고 보잖아요. 휴대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휴대라고 해석하는 것을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차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파손 상태로 운전했다는 거잖아요. 파손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에서 내렸다는 말은 차량을 소지했다. 내릴 때까지 차량을 소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호로 본다? 2호로 본다. 2호. 2호로 보아서 소지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CF 이것을 3호라고 하면 틀려요.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그대로 내주고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대로 써주고 가운데 걸 바꾼다고요. 2호 대신에 3호로 보아서 준현행범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됐고. 자, 요건 봅니다. 자, 범죄나 범인이 명백해야 될 것. 자, 쭉 읽어보시고 3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소송 조건의 존재는 체포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친고죄 같은 경우에 고소가 없더라도 뭐 할 수 있다? 그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거 기출입니다. 기출. 3번 봐두시고요. 뭐 나머지 1번, 2번이 쉬울 거예요.
자, 요 체포 필요성 나와 있지?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갑니다. 자, 긴급 체포와는 달리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도망, 증거인멸 염려 이런 게 없어요. 없잖아. 봐봐. 한번 가보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앞에 가보시라고. 이 법조문에 그런 게 있어? 없잖아요. 그치? 그럼 없다는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이냐? 라는 얘기인데 판례는 법조문에는 없지만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하다. 필요설이 판례 입장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례 볼게요. 현행범 체포하려면 자, 미실 겁니다. 행위 가불성부터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명백성, 동그라미 1번. 이것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필요하다? 빨간색으로. 출제가 아주 잘 되니까. 체포 필요성, 다시 말해서 도망,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것 이런 말이죠. 동그라미 2번 하세요. 그래서 1번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번만 되고 2번은 필요 없다 하면 틀려요. 자, 색깔 칠하세요. 출제 잘 되니까 필요성에다 색깔 칠하세요. 필요성 색깔 칠하시고 여기서 필요성이란 말은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다. 이렇게 색깔 칠하시고 이 판례가 현행범 체포에서 제일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영장 없는 체포는 뭐다? 위법한 체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번, 2번 요건 다 갖춰야 돼요. 1번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외에 그 외에도란 말은 플러스란 말이에요. 플러스. 엔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엔드. 1번만 있으면 안 된다. 기출입니다. 자, 그 다음 경미범죄 특칙 보시면 자, 경미범죄 특칙 긴급체포에 없다 그랬어요.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에 한한다 했잖아요. 그쵸?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되는 사건에만 되는 것이지 이기 때문에 경미범죄 특칙은 긴급체포에는 없어요. 통상체포하고 현행범 체포에만 있다. 다액 50만원은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여기 주거가 분명치 않을 때에 하나여입니다. 않을 때 하나요. 요게 유일한 거예요. 그 외 건 없어요. 그 외 건 없다. 그래서 그 도표는 뒤에 있습니다. 한 몇 장 넘기시면 그 세 가지를 비교해 놓은 도표가 나올 거야. 거기에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적으세요. 도표는 도표고요. 이건 이겁니다. 출석 불응. 자, 이건 통상체포에는 있는데 현행범 체포에는 없다. 하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각주와 명확한 각주. 각주를 별표칩니다. 출제가 여러 번 되었었는데요. 자, 분명히 법조문에서는요. 경미범죄 특칙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짜리다라고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에 가보면 자, 주치 소란 관공서에서 주치 소란이 있어. 그치? 술 처먹고 난동 피우는 애들 있지? 경찰서 와서 동사무소에 와서 막 난동 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자, 이 죄는요. 경범죄 처벌법에는 형량이 60만원 이하로 돼 있어요. 50이 아니고 60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지. 그쵸? 6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미범죄 특칙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미범죄 특칙이 적용된다는 말은 주거가 분명치 않았을 때 한해서 체포할 수 있는 것이거든. 자, 근데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가 분명한다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 동네 동사무소 그 동주민이야. 동주민이고 주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뭐가 화가 났는지 술 먹고 와가서 동사무소에서 깽판 치는 거예요. 그치? 그 사람이 옆집 산다는 사람이라니까 당연히 뭐다? 경찰 불러서 수갑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치소란죄는 뭐다? 경비범죄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출제가 여러 번 되었습니다. 자, 국회의원도 있어요. 국회의원 한번 볼게요. 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자, 이것도 뭐 헌법 시간에 가보면
요 한 줄짜리만 하더라도 시험에 무지 많이 응용되거든요. 그냥 머리 형사법에서는 그다지 많이 출제해드는 되지 않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만 그렇다는 거. 회기 중이 아닐 땐 상관없어요. 그리고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말은 동의해주면 체포구금행할 수 있다. 회기 중이라도. 그쵸? 그러니까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현행범이면 동의 없더라도 가능하지, 그치? 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항 회기 전에 체포 구금이 됐습니다. 그쵸? 되었을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요구가 있다면 석방된다. 현행범이면 요구가 있더라도 석방되지 않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했다, 현행범이다, 뭐 이런 말들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뭐 헌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실제는 뭐 많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과거 역대 1, 20년 동안 합치면 뭐 시험은 몇 번 정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뭐 자주 출제되진 않는데, 뭐 형사법 조문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헌법 조문은 참고로 좀 보시면 돼요. 자, 판단 기준 갑니다.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죠? 뭐 여기 또 별표 치시고, 여기도 1번입니다. 1번 별표 치시고. 자, 현행범인지 아닌지는 체포 당시를 놓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았을 때 재량의 여지가 있죠? 재량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해야 수갑 채울지 말지는 경찰관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을 때에는 그 체포는 위법이다는 거겠죠. 즉 현행범 체포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갑 채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밑에 꺽쇠 1번도 마찬가지죠. 체포 당시 동그라미. 그리고 객관적 밑줄짝. 체포 당시 판단, 행위 당시죠. 체포 당시 이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후 판단이 아니다. 사후에 범인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현행범 체포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X. 자, 보세요. 자,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양은 그릇을 부딪히게 하는 소란행위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손님이나 또는 주인이 경찰을 불렀어요. 자, 법정까지 가서 사후적으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쵸? 사후적으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소란을 피울 그 당시 동그라미, 그 당시에는 올라갑니다. 검사가 봤을 때 또는 경찰이 봤을 때 재량의 여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경찰이 봤을 때 그 소란을 피울 당시에는 이 친구가 업무방해죄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수갑 채웠겠죠. 이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 판례고, 자, 밑에 OX 판례 볼게요. 자, 현행범 체포가 된 판례 보겠습니다. 자, 1번은 형법 시간에 많이 나왔죠. 차 손괴하는 손괴죄 현행범입니다. 그래서 차주가 이 친구를 쫓아가서 멱살 잡고 흔들어댔어요. 그래서 전치 14일, 보통 진단서 끊으면 다 2주, 최소 2주잖아요. 1주짜리는 안 꺼내주잖아요. 그쵸? 가장 가벼운 게 이제 2주짜리입니다. 2주짜리 찰과상을 입혔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정당행위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현행범 체포는 적법했다는 거죠. 자, 2번. 경찰관의 체포 경위, 체포서, 그 사실 기재와 약간의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적, 장소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내자 동그라미. 그렇죠? 적법하다. 국분 판례. 자, 3번입니다. 주차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에 경찰이 왔어요. 근데 경찰이 한쪽 편만 드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왜 나만 제지하냐?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다는 거야. 경찰의 가슴을 밀쳤다. 그리고 이 경찰이 나를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니까 내가 정강이 부분을 이 발로 차서 폭행했다는 거지. 이것은 하니까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다는 거야. 현행범 체포. 이 현행범 체포가 적법이냐? 적법이단 말이야. 적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친구가 경찰을 때린 것은 무슨 죄가 된다? 공직방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번도 현행범 체포 적법했고 3번도 적법했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할게요. 자, 1번 판례는 형소법에서도 무지 잘 나오고 형법에서도 무지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경찰관의 불신검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운전면허증을 교부했습니다. 교부했다 세모 쳐보세요. 교부했는데 이 친구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합니다. 경찰관이 너 나 모욕했지? 너 모욕죄 현행범이다. 이렇게 체포하려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란다 원칙 고지한 다음에 끌고 가려 하니까 이 친구가 경찰을 때렸다는 거지. 그렇죠? 때렸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경찰관의 행위는 즉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이 경찰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냐? 적법한 공무집행입니까?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 아닐까? 이 현행범 아니잖아. 그렇지? 현행범 운전면허증을 교부를 했다. 신분이 확보되었죠? 확보됐어요. 뛰어봤자 별 수 없어요. 운전면허증 나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또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수 없지. 운전면허증 줬는데. 그렇죠? 운전면허증 주지 않았으면 도망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증 주었기 때문에 뭐 도망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도망하거나 그런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이러한 행위는 일시후발적 행위로 보았고 사안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 요건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쵸?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 때린 것은 정당방위가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2번 보죠. 자, 2번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읽어보시고요. 자, 현행범 체포한다 할 때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겠지만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전부 다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거죠.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겠지? 자, 3번입니다. 경찰관의 오만한 단속 태도에 항의한다 하여 피고인을 의사에 반해서 끌고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의사에 반해서 끌고 가는 것은 권한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경찰을 때린 것은 공직방위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자, 도망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 했는데 이 체포가 구속영장으로 인한 체포인지 아니면 현행범 체포인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면 세모 쳐봐요. 이것은 뭐다?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 자, 5번. 고지하지 않았다 했죠?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았는데 고지했다라고 허위로 써요. 허위로 쓰게 되는 것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겠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